이렇게 나르시시즘을 읽어봤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애성 성격 장애 이게 훨씬 더 이제 나르시시즘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이제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심해지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재밌어요. 읽어보면 일단 원인까지만 볼게요. 오늘은 이게 기니까 읽다 보면 되게 길어져가지고 좀 지루할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보면은 나르시스틱 페르소널리티 디스오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NPD라고 하는데 자기애성 성격 장애, 성격 장애의 일종으로 요약하자면 자신만만한 성격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과도한 만큼 쉽사리 남의 시선에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는 모순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재능을 향한 집착과 동시에 열등감, 무가치하다는 감정을 깊게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정반대 성격으로 보이는 경계성 성격장애와 공병, 오진율도 낮지 않다고 합니다. 특성상 예술가들에게 흔히 관찰되며 형제 없이 성장한 남성에게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지사의 성격장애의 인지치료라는 책에서 임상 사례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같이 교통체증을 겪는 고속도로에서 나님께서 이따위 머저리들이랑 같은 곳에서 찌질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인지도식으로 인터체인지에 주차된 경찰차를 꼬라박는 교통사고를 내서 치료 의뢰를 받게 되었다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그녀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미인대회를 지속적으로 출전하면서 자신이 당연히 우승할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쁠 수도 있는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인대회를 나가면서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죠. 그리고 할머니한테 자기 아이를 맡기면서 내가 할머니한테 애 돌보는 기쁨을 주고 있는 거니까 나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냐 하고 진심 없는 답없는 자뻑을 보였다. 근데 다만 애초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이다 보니까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기가 잘났는데 스스로 병에 걸렸다고. 잠시만요. 왜 자기애성 성격 장애이다 보니까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기가 잘났는데 스스로 병에 걸렸다고 여길 리가 만무하다. 실제로 환자가 제 발로 치료를 받으러 온다면 성격의 문제로 인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 치료 중 진단받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신질환 치료 중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다가 자신의 성격 자체가 문제임이 밝혀져서 성격 장애에 대한 치료를 시도하는데 자신의 완벽함을 믿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어렵다. 위에 나오는 이야기는 증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고 극단적인 예인데 실제 일반적인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은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카리스마가 있고 자신감 넘치며 위트 있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비전문가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를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아도 무방하다. 1.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던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을 바라보다 그만 수선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나르키소스가 사랑에 빠진 건 자신이 아니라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겉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대 그리스인의 통찰에 놀랐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는 나르키소스의 에피소드가 여러 등장하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한 과보호와 그러면서 동시에 주어지는 정체성에 대한 학대, 자아도취,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뒤에 이어지는 빠른 평가절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잔인성 등 현대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나르키소스의 어원을 다시 따라가면 무감동으로 해석되는 나르케로 이어지는데 감정이입 능력의 부재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임을 생각해 볼 때 고대 그리스인의 깊은 성찰에 놀란다. 최근 학계의 원인을 보면은 최근에 학계는 견해는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 자신이 우월해야 한다는 집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월해야 한다는 집착을 가지는 게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의 경우 어린 시절 주변인의 무시, 학대와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부모가 지나치게 오냐오냐 키운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애착관계를 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릴 때의 트라우마로 모든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감수성 차이도 중요한 인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유전적 소인이 환경적 소인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유병률 전체 인구의 1%, 정신과 환자들의 2%에서 16%로 보고 있다. 조사 방법의 한계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성, 그리고 클러스터 B 성격장애의 공유되는 특성상 정확한 유병률을 산출하기 어렵다. 또한 진단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않으나 많은 부분에서 일치성을 보이는 준임상적 자기애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준임상적 자기애에 대해서는 이걸 보자. 특징까지만 볼까요? 아니다, 위험성. 위험성 되기네. 특징까지만 보겠습니다. 분류. 크게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로 분류됩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자신감이 과도할 정도로 쉽게 드러나는 형태이고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내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소심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불편해한다. 자신이 무언가 망신을 당하거나 잘못하는 모습이 보일 상황을 피합니다. 자기 확신이 부족하며 우울하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다. 수줍음을 많이 타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한다. 이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깎이는 상황 자체를 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소심한 사람인 걸 보이는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 자체를 피합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 회피성 성격장애와 헷갈리기 쉽다고 한다. 차이점으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에서 미묘하게 다르고 같은 상황에서 유약한 면모를 보이는 회피성 성격장애와는 다르다고 하나 이 또한 명백한 설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슴속에 증오를 가진 회피성 성격장애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완벽함에 집착하는 점에서 여타 성격과 다르다는 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내향적인 사람이 증오 때문에 분노하는지 자신에 대한 아집 때문에 분노하는지 놓치기 쉬워 보인다. 내현적 자기애와 여타 비슷한 성격장애 및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성격을 구분할 여러 기준점이 있다면 내현적 자기애에 기반한다. 외현적이든 내현적이든 공통적으로 우월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내면적 자존감, 자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 사랑과 같은 긍정적 관심을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필요로 하며 모든 행동이 이를 위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한 관심이
완전히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의 인생 전체가 사랑받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매우 사교적이고 매력적이며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성인군자의 모습을 자신의 이미지로 투사하는 나르시시스트라면 극단적인 경우 희생정신이 투철한 성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거대한 이기심과 질투,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으며 위의 원인에도 있듯이 성장 과정에서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며 자신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남들이 몰라준다 식으로 방어기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심한 경우 지속적인 기만과 조건화로 상대방을 현혹시킨다. 타인과의 애정관계에 대한 정서적 발달이 부족하다 못해 인간에 대한 내면에 깊은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에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면 그 상처를 다시 불러일으킬까봐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정신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에 잠재의식 차원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2살에서 5살 정도의 어린아이 수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정이입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극한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보인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억지를 부리고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기도 한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정서 수준으로 인해 모든 것을 스펙트럼이 아닌 흑백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의 완벽함을 믿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소한 것까지 모두 끊임없이 비판하며 주변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높이려 하지만 역으로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비판하여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자신에 대한 비판은 사소한 것이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무리 정당하고 건설적인 내용이라 해도 인정하지 못하며 상대방을 적대시합니다. 아주 사소하게라도 비판당했을 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무시당했을 때 혹은 그렇게 착각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분노하여 주변을 힘들게 하는데 이를 자기애적 경노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실증내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공감 능력의 부재로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 단순히 왕자병, 공주병으로 치부하기에는 가족이나 연인, 부부 같은 깊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로 이들은 칭찬과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갈망, 감정이입 능력의 부재로 인해 주변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연인 관계의 경우 초반에는 사랑 폭격 시기라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완벽한 연애 상대로 이상화해서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어 주다가 금방 마음이 식어 상대방을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가 되면 처음에는 사소하고 미묘한 비난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평상시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상대방을 구박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보이게 된다. 그러다가 이내 쓰레기 버리듯 상대방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버린다. 하지만 새로 찾은 사랑이 또 시들해지면 다시 돌아와 구애하고 관심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처음에 사랑 폭격 시기의 달콤함이 너무나 강렬하여 나르시시스트 연인들은 공통적으로 마치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천상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렬한 만큼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는 것에 너무나도 당황하고 자신의 온 진심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정신적 유린을 경험하게 되어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나르시시스트가 돌아왔을 때 예전의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데 나르시시스트는 다시금 금방 실증을 내고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의존성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흡사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형태다.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처럼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공황장애, 심한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나르시시스트는 상담을 받지 않고 그 상대방이 병에 걸려서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말합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는 상담을 받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병에 걸려서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이 없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으며 초기의 사랑 폭격 시기도 사실은 실제로 깊은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얻어서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것 같은 모습일 뿐이다. 되게 묘사를 잘했네요.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얻어서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그런 것 뿐이래요.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정서적으로 강하게 중독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특히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인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게 되어 피해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감정이입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아주 사소한 갈등으로도 심한 복수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며 심한 경우에는 흔치 않으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극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는 드문데 이는 양심이나 죄책감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너무나도 소중히 하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고약한 특성을 보면 왜 그런 이상한 사람에게 넘어가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나르시시스트, 특히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이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상생활에서는 대단히 사력있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주변인이 일상적인 수준의 관계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족, 연인, 배우자, 친한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과 상당한 시간을 함께 한 후에야 안심하고 선량함의 가면을 벗고 극히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되게 무섭죠? 가족, 연인, 배우자, 친한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과 상당한 시간을 알고 함께 한 후에야 안심하고 선량함의 가면을 벗고 극히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치료 방법까지만 읽죠. 장기간 최소 5년, 10년의 심리치료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나 이 또한 병에 대한 자기인식과 공감 능력을 높이고 이상행동과 완벽주의적 성향을 줄임으로써 나르시시스트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앓는 이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며 치료받으러 가더라도 치료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흔하다. 심리상담 치료사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류 중 하나다. 성격 장애의 특성상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성격 장애 특성으로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악영향. 다만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서 흔히 보이는 우울감이나 충동성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경우 이를 줄여주기 위해 단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네. 이상으로 나르시시즘과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읽었습니다.